네, 2024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갑술 일주의 2024년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를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분석하는 건데요. 일주가 이제 사주 분석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일주를 가지고 이제 운세를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2024년 이제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갑술 일주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주로는 일단은 일주기 때문에 일지의 지장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가 술토죠. 술토인데 술토의 지장간은 이제 신정무가 되겠죠. 예, 지장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일주론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갑술인데 일간이 갑목이죠. 갑목 입장에서 이제 신금은 정관이 되죠. 반듯한 관성. 정화는 이제 상관에 해당됩니다. 무토는 이제 갑목 입장에서 편재에 해당이 되죠. 정관, 상관, 편재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갑술 일주인데 천간 지지가 전부 다 뭐냐면 갑술 일주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외성적으로 볼 수 있고, 외성적이지만 좀 약간 좀 차분한 성격이, 왜 차분하냐. 갑목이 술토를 보면 12운성상 양지에 해당이 돼요. 이 양지는 이제 기를 양자에 해당해서 이걸 기르다, 양육하다, 보살피다 이런 것이 되는데, 왜 어떻게 양지가 되느냐. 오늘 이제 갑술 일주죠. 갑술인데 갑목이 이제 여기에 있죠. 요 운성 도표는 외우시면 사주 공부에 아주 유용한 도움이 돼요. 술토가 여기 있죠. 12운성인데 이제 갑은 양의 천간이니까 12운성상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12단계를 가는데 요 갑술이죠. 절태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양지인데 요렇게 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격이 좀 약간 좀 순수하고 차분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지가 일단 편재를 깔고 있죠. 이제 술토 자체가 갑목 입장에서는 편재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재, 어쨌든 뭐 그 재성은 길성이니까 이제 일지의 재성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재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이제 보시면 관성하고 재성이 있죠. 여명 입장에서 관성은 배우자를 의미하고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여자,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관성은 남자인데, 술토라고 하는 이런 고장지에 관성과 재성이 같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고장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갑술일주는 여명이건 남명이건 부부가 유정하기는 어렵겠다. 이게 이제 뭐 좀 정이 많고 저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아주 유정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이 이제 자자관고라 그랬는데, 자자관고는 일지에 관고, 자, 관성,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을 깔고 있죠. 묻은 거죠. 이 자자관고인 경우가 경술일주도 그래요. 보면, 경술일주 보면 여기 술토 안에 정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관성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자관고인 경우에는 여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남자를 좀 이렇게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자기 밑으로 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식관독립인데, 자, 관성하고, 식신인데, 이거는 상관도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식관독립이라고 합니다. 식관독립. 식관독립은 좀 많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사주 높은 단계에서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식관이 같이 있어요. 식상하고 관성이 같이 있는 경우 여명은 자식에 대한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 여명은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신금인데 신금이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좌라고 해서 이건 옛날에 과거 시험 학교 가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관을 채워주죠. 이렇게 허리띠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위나 이런 걸 의미해서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합니다. 관대지는 이제 제복을 의미해요. 유니폼.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남들을 양꿍, 가르치거나, 기르거나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성이 이렇게 한다면 남녀공이 직업은 남들을 가르치고 배려하고 양육하는데 옷을 입었어요. 대표적인 게 의사 간호사겠죠. 이 정도 직업을 가지면 잘 맞습니다. 상관이 양좌 양광이에요. 이게 이제 정화가 또 술토를 보면은 양지에 또 해당이 돼요. 자, 술토가 여기 있죠. 정화가 여기 있잖아요. 정화는 음해천간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절태양이 되겠죠. 아까 요 갑목도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양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이 되겠죠. 같이 양좌 양궁이 돼요. 상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좋다는 거겠죠. 이제 이 갑술일주가 남들한테 많이 퍼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거는 표현이나 진로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건데 다 양좌 양궁이죠. 되게 편안하게 상대방들한테 해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고수섭을 치다가 다른 일주는 안 주는데 이 갑술 일주는 뽀찌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줍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 편제가 이제 묘좌 양궁이에요. 이게 무토가 술토를 보면은 이제 묘죠, 묘. 묘좌 양궁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재를 고장지에 깔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재고귀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인 사업이 잘 맞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전문직 직장인이나 이제 공무원들 많고 개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료인이 가장 좋아요. 의사, 간호사 좋습니다. 예. 요즘에 뭐 의료계통 쪽이 분야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쪽 계통으로 가면 갑술일주는 성공을 해요. 농업계통도 많습니다. 종교인도 많아요. 예, 교육계통도 잘 많습니다. 갑목의 이제 진신은 이제 갑목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인데 병화무토, 기토, 경금, 개수가 이제 되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갑술이 뭐냐면 이 갑목이 큰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갑목이 술토는 이제 술은 이제 마른 땅, 가을 땅이어서 이 갑술일주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저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나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갑목 큰 나무죠. 나무에 술토라고 하는 이렇게 요런 이제 땅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렸죠. 그죠? 그래서 갑술일주가 기본은 합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지지지장 간에 관성과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는 기본을 하는 일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갑술일주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갑진년을 만났죠. 갑술일주가. 갑갑이요. 갑갑. 그죠? 갑을 본 거예요. 그죠? 비견이죠. 그죠? 비견. 여기 써놨어요. 비견. 그래서 이제 운세 판단, 세운 판단을 하는 거는 세운이 사주 원국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갑목은 갑진년의 갑목은 세운 천간이 되겠고 진토는 세운 지지가 되겠죠. 이 갑이 들어오는데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오합으로 봐요. 천간오합. 갑기을경 병신정이 무기합. 여러분 귀가 닳도록 외우신 거죠? 갑진년이니까 이 갑목은 뭐를 봐야 된다? 기토를 봐야 돼요. 기토를 봐야 이 갑목이 작동을 하는데 드러난 천간을 만날 수도 있겠고 지지의 지장간의 기토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지지의 지장간. 근데 지지의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지지는 축오미밖에 없어요. 요거 딱 3개예요. 그래서 갑술일주가 만약에 축오미라고 하는 요 지지를 여기나 여기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갑목은 작동을 해요. 근데 드러난 천간하고 이게 있으면 얘랑 합을 하느라고 얘가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비견이. 그럼 비견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 비견은 형제, 자매, 나, 이런 걸 의미하죠. 동료. 그런데
이 갑이 들어온다는 거는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내가 갑인데 갑이 들어왔죠. 내 힘이 세지는 거겠죠. 세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비견을 보는 거는. 이게 뭐 신약한데 그 비견 좋고 신강이니까 뭐 비견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맞지가 않아요.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분석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그러니까 신강신약은 이제 볼 필요는 있겠죠. 아, 신약사주다, 신강사주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판단의 기준을 할 수 있겠지만, 신 강하다고 해서 인성이 좋네, 비견이 좋네, 신 약해서 비거분이 좋네, 인성이 좋네, 신 강하니까 극제하는 상관성이니 재성관성이 좋네, 이렇게 보면 맞지가 않고, 더군다나 오행적으로 만약에 갑이 이제 신약사주니까 수운이 좋네, 가분이 좋네,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작하니까 인성운이 들어오면 좋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얘기고, 갑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축오미를 보면은 이 갑목이 작동을 해서 내 세력이 강해지고 내 친구나 동료들이 몰려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예, 축오미가 있는 경우에. 예,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술토기 때문에 만약에 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형살도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세운천간 이 갑목은 기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운지지 진토죠. 자, 세운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수도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작동하느냐?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합니다. 형충회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기본적으로 사주 공부하는데 형충회합을 모르면은 일단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진토가 지금 갑진년의 진토 세운 지지인데 일지가 술토죠. 진술충이 성립이 되죠. 자, 제가 아까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토는 결국은 쭉 가서 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진술충이 되죠. 충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갑술일주는. 그럼 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많은 일이 변화가 있겠죠. 충이 오는 거예요. 충형일 때는 많은 변화가 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데 이제 자축인묘 진사하면 이제 이걸 대입을 하면 요거는 자다. 그러면 자진, 이거는 신자진의 반합이죠. 자진이. 요 자진은 수국이잖아요. 수국인데 이 갑목 입장에서 수는 인성이죠. 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술일주가 만약에 쥐띠다고 한다 그러면 자진으로 수로 인해서 이건 인성의 득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뭐냐? 학업이나 명예, 계약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술일주가 쥐띠다, 아니면 자월에 태어났다, 자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를 깔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인성의 득이다. 계약에서 매우 유리하겠고, 학업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내 사주를, 만세력을 잘 넣어서 봤는데, 내가 갑술일주인데, 밑에 자가 있네? 좋은 점이 많겠죠. 예. 자, 축진파죠. 형충회합이 작동을 하는데 파해 원진 기운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크게 축진파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없죠. 인진,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탈한 한 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묘진, 인묘진 방합의 반합이 되겠죠. 근데 이
이거는 방합인데, 방합은 이 두 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 글자가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합을 인정을 합니다. 작동을 하고. 묘진이니까 작동하지 않겠죠? 예, 작동하지 않아요. 갑술일주가 토끼띠야. 2024년에 크게 이 묘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진진, 인묘 진진 자형인데, 자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약간 본인의 스트레스랄지 뭐 그 정도예요. 이게 진진자형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 자 진사 뭐 없죠. 형충 해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진사 오, 진오 뭐 없죠. 형충 해합 이건 뭐 파해도 뭐 해당도 안 되고 원진귀문도 해당이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 미 이것도 뭐 진미 파 정도인데 뭐 크게 없어. 아까 제가 크게 얘기했죠. 오미 신, 신진 이것도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형충해합에 이것도 없어요. 유 이건 진유합이죠. 육합에 해당되죠. 제가 형충해합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합에 해당이 돼. 육합에 진유합으로 묶이는 거죠. 진유합으로.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이 진토는 이거는 토니까 이거는 재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는 간목 입장에서 이건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입니다. 그럼 재관이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이거는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갑술일주가 만약에 이제 유닭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유합으로 인해서 돈이 좀 묶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이건 이제 관성이니까 직업적으로도 약간 직장에서 약간 좀 답답함의 느낌? 그러니까 평년에는 그렇죠. 없었는데 이상하게 왜 올해는 왜 좀 직장에서 좀 뭔가 좀 옮기고 싶기도 한데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주위에 뭐 상사나 아니면 뭐 저기 밑에 이제 그 후임들 때문에 내가 좀 답답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답답함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가 닭띠의 경우에는 내가 갑진년에는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본인이 알고 계시면 그게 액땜이에요. 액땜이고 개운법입니다. 개운법이라 해서 별게 아니에요. 개운법은 예측을 해서 알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개운입니다. 시중에 뭐 개운한다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개운 안 됩니다. 그가 개운 안 돼요. 그거는. 개운이라는 거는 알고 대처를 하는 게 개운법입니다. 알고 있는 게.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게 엄청난 거지, 알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면은 그냥, 맞더라도 좀 덜 아파요. 예. 알고 맞으면.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술. 자, 아까 제가 진술중 얘기했죠. 그러면 어차피 뭐냐면 갑술일주가 개띠가 됐건 개띠가 아니건 어차피 뭐 진은 이렇게 쭉 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진술충이 되겠죠. 충이 되면 일단 을계무라고 하는 진토의 지장간, 술토에 있는 지장간이 신정무죠. 신정무의 지장간이 나와서 이 천간오합, 각기을병신형인 무게합의 이 합의 구조에서 합을 하게 되겠죠. 나와서 누구랑 이 지장간들이 드러난 천간들하고 합을 해요. 합을 해서 나가는 육친성은 이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이건 실로 봐요. 근데 했는데 특별히 나가지가 않아. 그러면 크게 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갑술일주는 갑진년에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변동이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변화가 있겠냐? 여러 가지 변화예요. 뭐냐면 직업적인 변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성과의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를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충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특히 이상하게 어떤 해는 변화가 많은 해가 있죠. 그런 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나 형이 오는, 이렇게 특히 충이 올 때는 일단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지충이잖아요. 일지충. 일지가 무슨 자리?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술일주는 분명히 갑진년에는
배우자와의 어떤 의견 충돌이나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갑술일주는 갑진년에 부부 관계에는 특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만약에 부부 간에 그 전부터 많이 좀 의견 다툼이 있는 부부다라고 한다면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죠. 배려와 존중. 예.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개운법이에요. 다른 게 개운법이 아닙니다. 네. 알고 대처를 하고 의식적으로 배우자를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갑술일주는 2020년 갑진년에. 왜? 배우자 자를 치잖아요. 충하잖아요. 예. 이걸 알고 가능하면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는 그런 배려하심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해, 진해, 원진이죠. 원진 정도 크게 강하지 않아요. 예, 원진에. 본인 스트레스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2024년 갑술일주, 갑진년을 만났는데, 일단은 비견을 득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겠죠.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배우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렇게 이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